그러면 오늘 중국 최고 지도부 선출 결과에 대해 베이징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초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시 주석 측근들 일색입니다. 현지에서 예상이 됐던 건가요? 전원이 시 주석의 복심으로 채워진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건 후추나 부총리입니다.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으로 이번에 최고 지도부에 들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상무위원은커녕 그 아래 단계인 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하면서 권력 핵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장점인 전 주석 계열의 상하이방 그리고 공산당 원로들의 자제 계파인 태자당도 사라지면서 시진핑 집권 3기는 그야말로 시진핑 원팀이 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먼저 퇴장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지도부 구성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네, 후 전 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직전 최고 지도자로 공청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말씀하신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런 퇴장은 행사장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 전 주석은 나가기 전 시 주석에게 짧게 말을 건넸고 이어서 옆에 앉은 리커창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리커창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왕양 두 사람 역시 공청단 출신이면서 어제 발표된 중앙위원 인사로 퇴진이 확정된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후 전 주석이 폐막식 도중 자리를 뜬 것은 공청단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먼저 일어났다고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외교 정책, 그러니까 한중, 미중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먼저 미중 관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3기엔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할 것이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한마디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 역시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가 각종 사안에 대해서 수시로 외교적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배제하고는 동북아 질서 유지가 수월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